12월 11일 수요일 잠금 해제 출발합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는 내내 지금 정세에 대한 걱정 그리고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을 완전히 내려둘 순 없는데요. 그래도 오늘 시장 안에서 체크 포인트는 어제 보였던 상승폭이 이 바닥을 확인한 건지 그러한 상승폭이 어디까지 얼마나 유지될지 여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아직은 변동성에 대한 유의를 계속해야 되는 가운데 이 종목에 대한 분석,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누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양시장 상승폭 지켜주고 있고요. 3거래일째 덜어내던 개인 투자자가 오늘 담아내고 있다는 점,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참 이러한 시장 안에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도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또 대표님과 함께 잠시 후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지금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머니맵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흐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좀 하락하는 흐름이 확인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간밤에 빅테크 기업들이 하락하는 흐름 그리고 이에 TSMC CEO가 삼성전자의 기술력에 대해서 의심한다라는 내용을 전했기 때문에 조금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NH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는 부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0.82%가량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의 흐름은 아주 좋습니다. 리노공업, HPSP, 이노테크닉스 모두 상승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가 10% 가까운 강력한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단에서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비엠은 2%대의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4분기 실적이 좀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캐즘이 극복된다라고 하면 다른 경쟁사 대비 극복을 더 잘 해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상승 전환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단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0.93%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의료 AI 관련주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고려아연이 4.83%라는 큰 폭의 조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 상승폭이 확인이 됩니다. KB금융 2% 넘는 상승세, 하나금융지주는 3.32%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어제 하락했던 네이버는 오늘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2.87%가량의 강력한 상승폭, 카카오 역시나 상승하고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가 7% 넘는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를 잘 지켜주고 있는 종목들이 좀 확인이 됩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잠금 해제해볼 종목들 만나보기에 앞서서요. 저희 지난 종목들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11월 20일에 GNC에너지 잡아주셨는데요. 최고가 기준으로 20% 가까운 상승폭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떠할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IT 인프라 투자 측면에서 조금 고성장할 것이다라는 좋은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GNC에너지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면 될지 목표 주가를 좀 상향 조정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대표님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분위기 좋은데 뭐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더 갈까요? 예. 네, 일단 시장 어려운데 그래도 큰 힘이 되셔서 다행입니다. 네. 예, 근데 일단 GNC에너지는 지금 시류에 맞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거기다 이제 실적 잘 나왔기 때문에 다음 길을 간다라고 보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많이 오른 만큼 차익 매물도 좀 소화해야 되겠죠. 그런 변화가 오늘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잘 소화해내게 되면은 지난번에 나왔던 11,000원대 그 9월 달에 나왔던 고가가 11,000원대, 11,440원대가 있는데 그 정도는 한번 터치나겠다라는 쪽에서 11,000원대 1차 목표, 12,000원대 2차 목표.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수익 났는데 이걸 다 가져가는 것보다는 조금 좀 약간 줄여서 그렇게 그냥 부담 없는 비중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시장이 시장인지라 지금 부담 없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차익 실현 매물 좀 고려해 보시고 1차 목표가 11,000원, 2차 목표가 12,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대표님 또 한 종목 더 체크해 볼게요. 12월 4일에 잡아주셨던 제닉이 최근에 화장품업을 다시 봐야 하나 그러한 강세 흐름에 힘입어서 오늘도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최고가 기준으로는 상승률 30% 가까이 만들어낸 상황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제닉은 또 얼마나 갈지 어디까지 더 지켜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잘 갈 것 같습니다. 더 갈 것 같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목표가를 좀 더 올려볼까요? 네, 일단 네. 시장에서 여러 가지 화장품에 대한 오해가 있긴 하지만 증설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는 쪽에 대해서 변화를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19,500원대 부근이 일단 기술적인 저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수익 났으면 조금 좀 비중을 좀 줄이셔서 나머지만 가지고 가보자 그러는데 지난번 고가가 25,500원이 있는데 한 25,000원대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네. 성과 4분기 실적 나오는데 예상하는 수준 정도까지 나왔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좋습니다. 그냥 실적 나오는 대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높은 쪽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서 다음으로 가는 변화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익 실현하시면서 비중도 좀 신중하게 조정해 보시고 25,000원까지 달성 가능할지 실적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잠금 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휴메딕스입니다. 전 세계에 부는 K-필러 열풍. 단연 저희가 방송 중에도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 필러 관련주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휴메딕스 오늘은 어떤 키워드로 잡아보면 좋을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연 톡신과 필러 잡아주셨어요. 네. 우리 국내 내에서도 톡신, 필러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휴메딕스 지금 좀 흐름이 어떨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도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좀 바꿔보고 싶어가지고 예, 톡신 필러 개인적으로는 탑픽은 파마 리서치겠지만 네, 그쪽에 그를 따라가는 회사들 눈여겨보자라는 쪽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히알루론산을 기초로 한 예, 필러 발음이 왜 안 되죠? 한번 해주세요. 히알루론산 역시, 수분이죠. 네. 예, 역시 전문가가 다릅니다. 예, 히알루론산 필러 톡신 쪽에 강자고 50%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밖에 의료기기 CMO 사업인데 이쪽은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다. 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쪽이 주력이겠죠. 네, 그래서 국내 기업들 톡신 필러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게 지금 시장에서 부각을 못 받고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서서히 내년까지 변화가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게다가 필러 중심으로 성장세가 조금 더 주목되는데 3분기가 생각보다 실적이 좀 덜 나왔어요. 그런 쪽들이 내수가 조금 좀 위축돼서 그랬다라고 보게 되면 이게 아마 수출 쪽으로 성장은 여전히 잘 나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수출은 37% 3분기 증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수만 조금 더 보강돼주고 거기다가 수출 영향 그대로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4분기부터는 이상 없이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마 리서치 뒤를 잇는 기업으로 휴메딕스 조금 더 집중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될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휴메딕스의 두 번째 키워드는 중국 수혜주입니다. 대표님께서 직전에 내수 실적이 좀 안 좋았지만 수출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힘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중국 부양책의 기대를 좀 걸어보면 더 매출이 늘어날까라고 기대를 좀 해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 해외 쪽에서 비중이 또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런 걸 따져봤었을 때 일단 브라질 쪽이 한 18% 가장 그래도 좀 매출 비중이 되는 쪽이고 그밖에 중국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브라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매출 비중이 총 매출의 한 36% 차지한다고 하게 되면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중국의 변화는 이제 내수 부양책에 있어서 그들도 이제 좀 뭔가 좀 소비 쿠폰 뿌려주고 그러면서 좀 미에 대한 욕구. 예, 중국인들이라고 중국 가면은 한국 사람들은 다 우리 앵커님이신 줄 알더라고요. 예, 그렇게 다 선남선전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바꿔보자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중국의 내수 부양책에 어느 정도 기대감을 맞출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또 하나는 남미 쪽에 브라질 이쪽에 대한 변화 보게 되면 여전히 수출은 이상 없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중국에서 새로운 경제 부양책을 내놓게 되면 그렇다면 그에 따른 우리 국내 수혜주가 어떻게 될까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 이 휴메딕스가 해외 비출 가운데 중국이 최대 규모다라고 하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될지 휴메딕스의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3분기 실적이 좀 주춤했다라는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지금 앞으로 어떻게 실적점만 좀 보고 계세요? 네, 실적이 3분기가 좀 미스가 나다 보니까 연간 실적들이 약간 좀 위축됐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매출이 한 1,600억 정도로 전망을 하는데 그중에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늘어나는 수치고요. 원래 한 1,700억대 넘어가는 걸로 봤다가 좀 약간 좀 낮췄습니다. 그런 쪽에서 영업이익이 한 440억 정도면은 한 32% 정도 작년 대비해서 늘어났는데 이 정도 규모로 봤을 때 그럼 시총을 얼마로 보느냐라고 보게 되면 3,700억입니다.
그러면 보통 필러 그리고 또 이쪽에 영업이익률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그걸 감안한 밸류는 이게 그러면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0배가 안 되는 네. 순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좀 더 그렇지만 한 8배, 9배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변화가 나왔었을 때 아마 저평가인 이런 쪽들의 움직임들은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기관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고 있지 않나. 네. 이런 쪽에서 변화를 보고 어떤 저평가가 해소되는 실적들을 발현할 수 있는지 이걸 한번 또 체크하시면서 좀 더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지점 가격 메리트가 좀 있어 보입니다. 오늘도 지금 상승폭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휴메딕스 목표가 얼마 잡아볼까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9월 달에 나왔던 고가가 39,900원. 네. 네, 홈쇼핑 가격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한 4만 원대 부분까지는 갈 수 가능할 있겠다. 것이다. 하나 쪽에서 그 정도까지 열어놓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손절가는 3,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휴메딕스 4만 원 목표가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500원에 주의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은 어떻게 될지 두 번째 잠금 해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위기는 기회다. 아무래도 최근에 여행업이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강력하고요. 이 롯데관광개발 검색을 딱 해보니까 카지노 잭팟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지금 이 종목 자체도 잭팟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 집중해보면 좋을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의 키워드는 단연 중국 수혜주입니다. 이 중국 관광객이 늘어나면 카지노의 힘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석해보면 될까요? 네, 물론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이 얼마큼 네, 그렇게 되겠느냐라는 것도 따라서. 아직까지 네. 의문도 많겠지만 신호는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정책 발표하고 실질적으로 지표 개선되고 마음으로까지 통해서 이제 정부 정책만큼 우리도 뭐 해봐야지 하는 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근데 그럴 때 그때 가게 되면 늦을 것 같아서 오히려 이런 때 미리미리 보자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는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를 딱 세우면서 네. 거기서 이제 기존에 있던 여행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 많이 좀 떨어진 상황들이고 그게 주력이 됐죠.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그때 참 코로나19 때 힘들게 돈 끌어다가 지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채 비율을 높고 그 이자 비용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코로나가 끝나면서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 카지노 호텔 쪽 매출이 78% 거의 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런 쪽에서 중국 내수 중심의 경기 부양이 나왔을 때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관광지 제주도. 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그에 따른 수혜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가 제주행 크루즈가 344회 올해가 260회였는데 네. 거의 80회 이상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하나의 또 변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많이 운행하게 되면 사람들 많이 올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기대하는 만큼 중국 경기 부양책에 효과가 있어야겠지만 그 효과에 따라서 중국 관련 수혜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의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금리 인하기입니다. 이제 금리 인하기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만들어질까요, 대표님? 이렇게 부채 비율 때문에 힘들었던 회사는 그렇죠. 네. 이자 비용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비용이 줄다 보니까 그만큼 실적 개선도가 빠르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지금 1년 만기 단기 부채에서 30개월 장기 부채로 할부네요. 네, 이렇게 전환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금리가 뭐 7% 이상인 상황 쪽에서 이게 조정되다 보니까 한 6%대로 조정된다. 그러면은 연간 이자가 한 200억 정도 준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턴어라운드 기조가 빨라질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런 관점으로 나오게 되면 아마 이런 금리 인하기 때는 당연히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는 것처럼 그들도 리파이낸싱을 하면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실적 변화는 좀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기조에 좀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될지 바로 열어볼게요. 이 세 번째 키워드는 실적으로 잡아주셨어요. 대표님이 방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된다라고 한다면 뭐 이자 측면에서도 혜택을 좀 받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흑자를 본격적으로 노려봐도 될까라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적 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거의 실적 가지고 고민했던 회사가 작년 매출이 한 3천억대, 그래서 올해 4,800억 그런 식으로 네. 레벨업을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약간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영업이익 올해는 흑자 전환, 그리고 내년은 넉넉하게 변화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이제 부채 비율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는 그동안에 고생했던 부분들이 이제 약간 놓아진다라고 관점 쪽에서 실적의 흐름들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총이 한 5천억대 중반쯤 되죠.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좀 6천원까지 들어왔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면서 이제 정상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가치를 이제 발현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적 턴어라운드 성공을 하고 흑자를 본격적으로 노려보면 주가의 상방도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대표님 목표 주가 얼마 잡아볼까요? 네, 일단 지금 다음 저항대 정도까지 보게 되면 약 한 9,000원대부터 9,500원대 정도까지 있는데 한번 또 이제 데이터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9,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바라보면서 손절가는 7,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목표가 9,5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7,500원에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